안녕하세요. 소금달입니다. ISA, 개인연금, IRP, 일반계좌 한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좌별 소득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계좌가 무엇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상황별로 사람별로 각각 상황에 따라 운영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좌 개설은 먼저 하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운용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일단 일반 계좌 만들고 ISA, 개인연금저축, IRP 계좌를 모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입금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좌별 특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계좌와 ISA, 연금저축, IRP를 할 건데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IRP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입금하고 운용하고 다음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외 나뉘어져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해외 직투, 과세 이연, 손익통사 모두 안 되니까 국내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열별로 세액공제, 해외 직투, 과세 이연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ISA는 세액공제는 되지 않고 절세 효과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16.5%, 만약 연소득이 5,500 이상이라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두 개를 합쳐서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외 직투입니다. 해외 직투를 할 수 있느냐? 해외 직투는 오직 일반 해외 증권 계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계좌에서는 해외 직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이 뭐냐면 내야 되는, 부과해야 되는 세금을 이연해 주는가,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을 넘겨주는 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일반 계좌에서는 되지 않고요.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이연을 해줍니다. 만기는 3년 이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요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까지 계속 이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은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 국내는 안 되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합산을 해서 250만원까지는 손익통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ISA 같은 경우에는 계좌 내에서 손익통산을 해주고 연금저축과 IRP 같은 경우에는 계좌 전 자산에 대해서 손익통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국내 계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보시면 일단 일반 계좌는 메리트가 크게 없습니다. 해외 직투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손익통산 된다는 일반 해외 계좌 말고는 특별히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ISA로 국내 증권을 운용하라고 하고 일반 계좌에서는 굳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국내 계좌에서 3년 이상 돈이 묶이지 않을 돈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비과세가 있고요. 양도소득세가 있고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서만 매매 차익의 비과세를 주고요. 일반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투의 양도 차익에서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단 250만원이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서 22%가 넘는 거에서는 분리과세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ISA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기 전까지 손익통산을 해주다가 그 해지할 때 200만원까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공제해줍니다. 단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비과세는 국내 주식만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추종, 국내 주식에 추종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고, 만약에 나스닥이나 S&P 같은 걸 추종하는 거다,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9.9%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음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표현을, 일단 모두 연금을 과세를 하고 연금소득세로 3.3이나 5.5%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저율과세인 게 좋고, 또 양도소득세도 배당소득세도 아닌 그 연금소득세라는 면에서 엄청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일반 국내 계좌 같은 경우에는 15.4%가 있는데 국내 상장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과 모든 분배금을 포함한 ETF에 대해서 15.4%를 내고 종합과세에 합산이 됩니다. 다음 일반 해외 같은 경우에는 15.4%를 내는데 ETF나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게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15.4%를 내고 이것도 종합과세에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ISA는 일반형은 200만큼, 서민형은 400만큼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9%를 냅니다. 소득세를 줄여주는 폭이 작다고 하는데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는데 이것이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됩니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배당소득세도 아니게 되고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에서 연금소득세로 대체를 해서 내게 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할 때 3.3에서 5.5%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표에서 정리한 것들을 각 계좌별로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계좌의 국내입니다. 세액공제, 해외 직투, 과세 이연, 손익통산 모두 없습니다. 모두 없어서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 지수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과 ETF 분배금 같은 경우에도 15.4%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 과세가 좀 걱정된다고 보실 수도 있고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테슬라나 아니면 스파이 같이 이런 해외에 상장된 투자 상품들은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삼성전자 처럼 국내 주식이나 국내 상장 한국형 ETF, 국내 상장 해외형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ISA랑 거래 가능한 종목이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반 계좌에서 할 필요가 없다. 단 매도하고 2일 뒤에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다른 거는 다 ISA랑 비교를 했을 때 좋지 않습니다. 다음 일반 계좌 해외입니다. 세액공제랑 과세 이연이 없고요. 세액공제, 과세 이연이 없더라도 해외 직투가 가능하고 연 단위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손익통산을 해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단 250만원이 지나면 22%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 ETF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15.4%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는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게 됩니다. 미국 개별주, 미국 ETF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바로 투자가 가능한데 한국에 있는 개별주, 한국의 ETF들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일반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3년 이상 묶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해주고 해외 직투는 안 되지만 만기까지는 과세 이연을 해준다. 근데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3년이라고 설정을 해놓더라도 4년, 5년, 10년 99년까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묶어두는 데는 목돈을 운용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손익통산 해주고요. 만기시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해줍니다. 국내 개별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선 당연히 아니고요. 이건 전체 비과세가 되고 해외 지수형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200만원이나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9.9%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 ETF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나 400만원이 넘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9.9%만큼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고 이것도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된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에 상장된 개별주나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불가능하고 국내에 상장된 개별주나 ETF들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 일반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연금 계좌 중에서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일단 해외 직투가 불가능하고 매년 600만원까지는 16.5% 혹은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 이상이라면 13.2%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을 내가 연간 넣었는데 그러면 16.5%를 하면 100만원 정도 되겠죠. 100만원을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간 납부 세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 안 되고 50만원이다. 5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600만원을 무리해서 넣고 거기에서 100만원을 받을 거라 예상을 했지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밖에 안 되니까 50만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연간 얼마를 내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는 과세 이연을 해주고 손익통산을 해줍니다. 해외 ETF도 양도소득세랑 배당소득세를 모두 이연시켜줘서 연금 소득세를 받을 때 3.3%, 5.5%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내가 빨리 연금을 개시한다면 5.5%를 내는 거고 좀 뒤로 미룬다면 3.3%로 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상장 개별주나 ETF, 국내 상장 개별 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하고 국내 상장 한국형 ETF, 해외형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 IRP 퇴직연금 계좌인데요. 연금저축과 완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년 900만원까지 가능한데 자유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연금저축 계좌와 합쳐서 900만원까지 가능한데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600 넣으시고 그래도 금전적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시면 300만원만큼 더 넣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위험 자산의 70% 이상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 투자 제한이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계좌별 특징을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투자 상품별로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일반 국내 계좌에서 가능하고 ISA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배당세랑 종합과세 측면에서는 ISA 계좌가 훨씬 유리하고요. 일반 계좌에서 가장 큰 메리트는 매도 2거래일 후에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모든 게 ISA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음 해외 주식 상품입니다. 뭐 테슬라나 파이, QQQ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해외 일반에서만 직투가 가능하고 여기서는 연단위 합산해서 매매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만큼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배금과 배당금 같은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내고 요거는 종합과세에 합산이 됩니다. 이런 상품들을 투자를 하려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을 할 때 환차익, 환차손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를 일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일반 해외 주식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비율만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상장, 국내 또는 해외 ETF입니다. 이게 연금 계좌의 꽃이죠.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입니다. 일반 국내 계좌와 ISA 계좌, 연금 계좌 모두 투자가 가능하고요. 손익통산이랑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연금 계좌가 가장 좋고 그 다음 ISA, 그 다음 일반입니다.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3.3에서 5.5%, ISA는 9.9%, 일반 같은 경우에는 15.4%니까 제일 좋고 인출을 고려를 한다면 연금이 가장 늦게 가장 오래 묶이게 되고 ISA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혹은 그 이상이 묶이게 되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딱 3일만 묶이면 되니까 그 순서대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현황,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쓸 건지에 따라서 입금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 연봉에 따라서 계좌의 납입 순서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연봉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계좌는 다 만드세요. 일반에 국내, 해외 다 만드시고 ISA, 연금저축, IRP 계좌 모두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건 공짜예요. 일단 일반 계좌에서 한 500만원 이하로 주식 맛보기 정도만 하시고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뭐 묶이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이 정도 연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묶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5세까지 묶이지 않도록 저는 ISA 계좌에 묶어도 되는 금액만큼을 넣어서 국내 상장 ETF를 먼저 맛보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손익통산 효과랑 과세 이연이 좀 달콤합니다. 그러고도 여유가 있으면 연금저축 계좌에 한 월 10만원 정도를 넣고 미국 나스닥 ETF를 넣고 매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55세까지 중도 인출하지 않을 금액만큼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달달하게 맛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기서는 IRP 계좌는 일단 구경만 하고 넣지는 않는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봉 한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 5,400이면 월 세전 450만큼을 12달 받으면 5,400 정도 나옵니다. 연봉 5,400만원 되더라도 일단 일반 계좌 만들고 ISA, 연금저축, IRP 다 만드시면 됩니다. 저 정도 되면 일단 연금저축 계좌에 월 50만원씩 넣어서 일단 세액공제는 다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를 달달하게 다 받으시고 이게 확정수익입니다. 입금하자마자 국가에서 수익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나스닥을 넣어서 일단 55세까지 동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일반 계좌로 운용하지 말고 어느 정도 현금 유동 자산이 있을 만큼의 연봉이기 때문에 일단 ISA 계좌로 운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5.4% 세금을 9.9%로 낮춰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계좌와 ISA 계좌가 매수 가능 종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혜택 많은 ISA로 거래를 하시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55세까지 여유가 있다면 IRP도 풀로 충전하면은 괜찮습니다. 단 위험자산 비중이 70% 이하로 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론, ISA 계좌 먼저 만들자. 먼저 만들고 입금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연 2천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천만원 그리고 총 5년 동안 합쳐서 1억까지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서 나중에 돈 많으면 넣어도 됩니다. 일단 2천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계좌를 만들고 세금이 내가 많이 낸다 싶으면 연금저축을 만들어서 일단 연금저축부터 넣고 적게 내면 ISA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넣어서 600만원 이상을 넣어도 세금을 많이 낸다 싶으면 그때 IRP로 넣어서 은퇴까지 묶어도 괜찮은 300만원 정도를 추가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투를 하거나 개별주 하고 싶은 분들만 하고 저는 참고로 일반 국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만 직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없으신 분들은 먼저 계좌부터 4개 다 만드시고 돈 들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만드시고 연말에 몰아서 돈 넣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